2월 1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한 5,301.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0% 하락한 1115.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5종목, 코스닥에서는 4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사마페인트, DSC 인베스트먼트, 4x4 유투바이오, 현대ADM, 엑스페릭스, TS 인베스트먼트, 웰킵스 하이텍, 나노캠텍, 플로토스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대우AL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5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퓨리오사 AI 테마입니다.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는 엔비디아가 장악한 그래픽 처리 장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전력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인프라를 다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두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히 퓨리오사는 LG CNS와 최근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LG CNS는 오늘 0.5%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소식에 퓨리오사의 투자사로 알려진 DSC 인베스트먼트와 엑스페릭스, TS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엑스페릭스는 퓨리오사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퓨리오사의 협력사인 4x4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리벨리온의 투자사로 알려진 SV 인베스트먼트가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창투사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플루토스가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AI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DSC 인베, 플루토스, 4x4, 엑스페릭스, TS 인베 순입니다. 참고로 토마토 시스템은 장마감 직전에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26% 증가한 27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바이오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준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허시가 취임하는 시기인 6월에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현대ADM은 페니트리움을 통한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제시했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페니트리움은 현대바이오와 현대ADM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암 병용 치료제 플랫폼인데요. 현대ADM은 어제 언론을 통해 페니트리움이 암세포 전이를 유발하는 3대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는 물적 분할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구홀딩스가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맡으며 나머지를 유투바이오가 맡는 구조라고 전해졌습니다. 분할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이어서 뉴로핏은 언론을 통해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뉴로핏 아쿠아와 뉴로핏 스케일팻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미국에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로핏 아쿠아는 환자의 뇌 MRI를 초고속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이며 스케일팻은 영상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현대ADM, 유투바이오 순입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이어오던 마이크로소프트가 3%의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오라클은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채를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하나로 21조 원 규모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세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베라루빈의 초기 HBM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당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일단 관망하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던 1월 고용보고서는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웰킵스 하이텍은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인 종목으로 특별한 호재 없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200억 원대인 나노캠텍도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웰킵스 하이텍, 나노캠텍 순입니다. 다음은 4번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가 9월부터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웨이모는 업계 최초로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웨이모에게 5만 대의 자동차 공급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이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삼성자산운용이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분 5%를 보유하여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며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최근 삼성자산운용에 지분 취득 공시가 있었던 또 다른 종목인 뉴로메카와 고영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온시스템은 지난주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에 로보택시 전용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5번 대형마트 새벽 배송 테마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면서 유통 대기업들과 물류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마트의 빈자리는 쿠팡이 대체하게 되었어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CJ 대한통운은 지난주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대한통운이 최근 신규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이마트와의 연계를 통해 가장 먼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통운은 오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1,59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1,544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사마페인트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술팀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전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사마페인트는 하나솔루션과 함께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마페인트는 건축 외장재의 필수적인 도료와 소재 기술을 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마페인트는 지난 12월 김장현 회장이 별세하면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신대양재질을 비롯한 골판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골판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골판지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가격 인상폭은 업체마다 10%에서 25% 수준이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수출포장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쟁사인 골판지 기업들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컴포넌트는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6% 감소한 34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대우건설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대부분의 리스크가 모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원전 관련 기대감이 구체화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우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를 6,000원에서 7,4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7,060원입니다. 그 밖에도 대우건설은 언론을 통해
성수사지구의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사비를 1조 3,168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대우건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 기업들 일부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오늘 원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대우건설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8,15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9,16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1,024억 원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인테크는 언론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의 핵심 공정 모듈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양산 라인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스펙을 충족했으며 향후 전고체 배터리 장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섬은 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27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265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어요. 이와 함께 주당 75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4월 3일입니다. 또한 보통주 2만 4천주가량의 소각을 결정했으며 소각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으며 주주환원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17,000원에서 2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섬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1,200원입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한섬이 최대 주주인 현대홈쇼핑과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현대홈쇼핑은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동기어는 전기차 부품과 로봇 부품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부품 양산에 돌입하고 로봇 부품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현재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 조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동기어는 글로벌 탑티어 농기계 기업과 718억 원 규모의 미션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대동기어를 비롯한 대동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나손해보험은 4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78% 증가한 868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820% 증가한 5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BY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BYC는 부동산 자산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장마감 후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사주 취득이 완료되면서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했던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예정일은 내일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대우AEL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7% 증가한 2,15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9% 감소한 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4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온시스템,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SK증권,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신성ENG, 6위는 하나생명, 7위는 하나솔루션, 8위는 SG세계물산, 9위는 흥하해온, 10위는 하나갤러리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온시스템, 대우건설, 하나생명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및 건설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하나생명은 자회사인 하나손해보험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가닉티 코스메틱, 2위는 나우아이비, 3위는 효림로봇, 4위는 비엘팜텍, 5위는 나인테크, 6위는 LK삼양, 7위는 코데즈컴바인, 8위는 삼표시멘트, 9위는 TS인베스트먼트, 10위는 플로토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나우아이비, 나인테크, TS인베, 플로토스입니다. 나우아이비와 TS인베는 퓨리오사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플로토스는 창투사이자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인테크는 언론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의 핵심 공정 모듈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차,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한온시스템,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대우건설,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네이버, 10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온시스템, 대우건설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및 건설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참고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7,52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1조 2천억 원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유진로봇, 2위는 효림로봇,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삼표시멘트, 5위는 제주반도체, 6위는 대동기업, 7위는 비엘팜텍, 8위는 삼천당제약, 9위는 뉴로핀, 10위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유진로봇, 대동기업, 뉴로핏입니다. 유진로봇은 로봇 및 자율주행 관련주이자 최근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취득 공시가 있었습니다. 대동기업은 신사업 기대감과 더불어 글로벌 농기계 기업과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며 자금 조달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뉴로핏은 언론을 통해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